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브루투스를 이용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앱 인벤터를 이용하는 앱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간단한 전자 소자 제어하는 거, 디지털 출력, 디지털 입력, 아날로그 제어,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거의 맛보기 수준입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서 내세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실습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루투스를 배운다고 했고요. 그래서 먼저 브루투스 모듈을 통신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먼저 연습을 할 겁니다. 아두이노 보드랑 어떻게 배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주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개 앱을 이용해서 브루투스 통신 실험을 먼저 할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니 기존의 플레이스토어나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은 다양한 이 통신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브루투스 통신 프로그램들이요. 일단 아두이노에 브루투스를 연결한 이후에 이것만 가지고서 기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연결된 게 잘 되는지 일반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앱을 만들어서 이 아두이노에 구현되는 브루투스 모듈과 연결시키는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간단하죠. 브루투스 모듈 먼저 확인해 보고 회로 구성한 다음에 기성 앱으로 연결해 보고 이게 잘 되면 기성 앱 빼버리고 내가 만든 앱으로 연결해서 아두이노에서 내 스마트폰까지 브루투스 통신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오늘은 기술적인 내용을 좀 더 말을 많이 할까 생각을 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 활용하는 것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기술적인 사항은 설명을 할 거고요. 예,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사실, 기술적인 사항들인데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들이긴 합니다. 브루투스를 배우는데 이 브루투스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집어넣습니다. 예, 브루투스 기술은 1994년도에 개발된 기술이거든요.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표준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브루투스, 지급이, 와이파이 이런 어떤 표준의 이름이거든요. 통신할 때 이런 규칙하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정확하고 편리하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브루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선 통신 방식은 RS-232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기술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전기도 조금밖에 안 먹으면서 무선으로 지원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 여러분이 스피커, 마이크, 또 스마트워치 이런 데도 보면 브루투스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보통 이런 기술은 기본적으로 한 10m 이내 무선 통신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적인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들도 보면 10m 이상 벗어나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거나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통신 범위를 한 100m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기술적으로 좀 더 이제 보강을 해야겠죠. 안테나를 좋은 걸 쓴다든지 여러 기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10m 이내에서 무선 통신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루투스는 이제 무선 통신을 하니까 전파를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브루투스는 2.4GHz 대역의 ISM 대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와이파이를 쓴다든지 지급이를 쓴다든지 와이파이는 더 친근하게 다가가겠네요. 이런 거랑 동일한 대역대를 쓴다는 거죠.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쓴다는 겁니다. 와이파이도 무료죠. 지급이도 무료고요. 또 브루투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추가로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거거든요. 이 브루투스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근거리의 무선 통신을 위한 기술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주고받는 데이터가 데이터냐, 음악이냐, 그러니까 텍스트냐, 음악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통신 방식을 쓰거든요. 통신 기법을 쓰거든요.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걸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파일은 그 SPP라는 이 프로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이 갖고 기본적으로 시리얼 통신 에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시리얼 통신을 가짜를 흉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혹시라도 이걸 배우고서 난 이걸 갖다가 음악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떤 스피커와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은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려면 프로파일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조금 모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듈 속에 있는 펌웨어가 바뀌는 거죠. 컴퓨터로 생각하면 윈도우 OS를 바꾼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시리얼 통신용, 우리가 그 시리얼 모니터 썼던 거 있죠. 그거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전송 용으로만 오늘은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음악에 대해서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SPP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브루투스 통신은 가능하고 아주 쉽습니다. 그때 음악이나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 프로파일을 변경해 써야 된다는 거, 요상은 꼭 알고 있으라는 거죠. 브루투스라고 다 브루투스가 아니라 텍스트용이냐 아니면 음악용이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음성도 음악에 속하겠죠. 그 정도 알아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요상이었습니다.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리가 서비스 거리가 한 10m 이내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하는 브루투스 모듈은 이미 다 갖고 있겠지만 이 모듈입니다. HC04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 여기 파워 보면 3.6에서 6V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3.3V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3.6V에서 6V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브루투스 2.0 기준하에 움직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되고요. 그리고 전송 속도도 최대 2.1메가까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고속으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다고 그러면 통신 방식에 보면은 시리얼 UART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AT 커맨드란 말이 적혀 있거든요. 이 AT 커맨드를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일부 하긴 하는데 미리 얘기하자면 꼭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꼭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알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브루투스로 딱 검색했을 때 거기 내 이름이 찍힌다. 브루투스에 내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한번 따라와 줬으면 하는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브루투스 모듈은 우리가 쓰는 HC06 말고 HC04 말고 06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HC05, 06 여러 가지 모듈이 있는데 05 모듈은 핀이 6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 04 또는 06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 다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요 AT 명령어가 조금 틀리는 게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칩 내부 사항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사용 전압 정도만 알아주고 그리고 핀에 보면 여기 보면 적혀 있죠. 여기 보면 VCC, 그라운드, 그 다음 TXD, RXD 있죠. 우리 요 네 핀을 사용할 거거든요. 요 VCC는 5V에 연결하면 되고요. 5V에. GND는 GND에 연결하면 됩니다. TX, RX가 있는 게 데이터를 보내는 거, 데이터를 받는 거거든요. 요거는 잘 맞춰서 꽂아야 되고요. 거꾸로 꽂았을 경우 파손은 되지 않지만 기계 무리는 없지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질 못하죠. 그런 거 고려해서 혹시라도 작업하다 데이터가 안 나온다면 한번 바꿔 껴보는 것도 응급조치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정확히 알고 제대로 꽂으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브루투스 모듈은 아주 좋고 새끼손가락만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핀이 4개 나와 있고요. 모듈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그냥 아두이노 연결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상에는 HC06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04도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 이 핀 이름들은 여기 실제 적힌 걸 따라가는 거고요. 이 그림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연결은 두 그림이 동일합니다. RX는 핀 3번에 연결해 주고요. TX는 핀 2번에 연결해 주기 바랍니다. 연결할 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헷갈리지 않은데 여기 T로 시작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연결했습니다. T2 그리고 그라운드하고 VCC는 5V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신경 쓸 건 없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한 걸 하나 썼습니다. 소스 설명 크게 하진 않을 건데 지금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브루투스랑 통신도 하고 브루투스 내용도 확인해보고 이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번 시간에 하는 실습은 단순히 아두이노가 브루투스만 연결하고 브루투스 기성 앱을 연결시킬 겁니다. 즉 중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제공해 주어야지 동작을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포트를 2개 열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브루투스 통신을 위해서 추가로 소프트웨어 시리얼 포트를 하나 연 건데요.
이것도 뭐 알고 있으면 좋은데, 원래 아트메가 여기 들어있는 요게 아두이노에 들어있는 아트메가 32 칩에는 시리얼 포트가 하나, 두 개까지 있을 겁니다. 그 이상은 못 여는 거거든요. 보통 아트메가 칩들은 두 개가 있고요. 아트메가 128도 아마 포트가 두 개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트메가 256으로 올라가면 아두이노 메가라는 보드부터는 포트가 4개씩 제공이 됩니다. 그런 제한이 있거든요. 포트 수가 무한정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다 보면 사용자가 쓰는데 어떻게 유들이 가변성? 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썼던 그거는 그대로 시리얼 비긴이라고 해서 9600 보레이트를 설정을 할 거고요. 여기 위에 요 적은 내용은 뭐냐면 브루투스를 어디 아까 연결한다고 그랬죠? 여기 3번 핀하고 2번 핀하고 3번 핀에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2번 핀과 3번 핀을 시리얼 통신용으로 설정하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라이브러리에 들어있고요. 우리는 요 핀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 핀 말고 다른 핀으로 옮겨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이 좀 길게 나왔는데 이거 복잡하면 이거 둘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가 TX죠. 여기다 2라고 적고 여기다 3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볼 때 헷갈리지 말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들을 지정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2번 핀과 3번 핀을 브루투스 통신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서 열어줍니다. 위에 저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BT 시리얼 비긴, 요거는 여기 준 이름이거든요. 있는 이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셋업이죠. 처음 한 번 실행되는 거죠. 시리얼 모니터 열고 브루투스 연결된 아까 2번과 3번 핀을 연결했는데 거기도 시리얼 포트 열어줘 그 소리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브루투스는 시리얼 통신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디지털 모니터 썼던 거, 디지털 터미널, 그게 시리얼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핀 두 개 갖고 데이터 주고받는 건데 브루투스 같은 원리로 동작을 합니다. 그게 열리고 처음에 셋업이 처음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시리얼 터미널이죠. 스타트라고 찍어줍니다. 요거 찍은 이유는 이게 잘 도는 거예요. 무선이니까 잘 보이질 않고요. 외부 장치랑 연결하다 보니까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셋업을 잘 통과했다. 기본적으로 통신 포트 설정이 끝났다는 의미로 여기다 메시지 하나 집어넣어 준 겁니다.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루프로 들어가 보면 이게 실제로 이제 반복 수행되는 내용들인데 보면 if 좋습니다. BT 시리얼 available이라는 메소드 어떤 함수를 불렀었거든요. 여기도 시리얼 available이라고 함수를 썼는데 이건 뭐냐고 그러면 브루투스 모듈에 도착한 메시지가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즉 브루투스라는 게 외부 장치, 브루투스도 뭐 시리얼도 외부의 장치가 달리게 되면 컴퓨터 CPU 내부에는 특정한 영역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통신으로 전달된 데이터가 거기에 임시로 저장이 되거든요. 내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가서 선에다가 정기적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메모리에 담아 놓으면 프로세서가 돌면서 데이터가 있네 그럼 통신 포트로 전달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 if 명령은 브루투스로 전달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있으면 그걸 여기 보내라 그 소리입니다. 여기는 그걸 읽어내서 시리얼 모니터에 처리해줘 그 소리고요. 또 시리얼 모니터에도 보면 시리얼 모니터 여러 개 창이 있는데 위에 보면 이렇게 입력 창이 있습니다. 요건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입력이 되면 그거를 읽어서 브루투스에 전달을 해줘 그 소리입니다. 포트가 두 개 열려 있거든요. 여기는 시리얼 터미널용 저기 있는 거 어디 있냐? 여기 시리얼로 여기 열린 게 있고요. 여기는 브루투스로 열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메모리도 있고 이거에 대한 메모리도 있는데 이걸 쭉 지켜보고 있다. 여기 딱 답이 들어오면 이거 읽어서 보내주고 이거 딱 들어오면 이걸 보내주고 그런 겁니다. 나한테 온 편지가 있으면 문자가 있으면 읽어서 전달해 그 소리입니다. 서로 반대쪽으로 전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 터미널에 타이핑을 치면 그걸 브루투스로 전달하고요. 브루투스 저 밖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누가 거기서 텍스트를 딱 입력해서 딱 전송을 누르게 되면 그게 내 시리얼 모니터로 나온다는 거죠.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찍어줘 이겁니다. 단 찍어주는 게 하나에서 찍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찍으면 열리 보내주고 여기서 찍으면 열리 보내주고 요 둘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보내줘. 여기에 들어오면 보내줘. 또는 여기에 들어온 게 있으면 읽어가. 또 여기 들어온 게 있으면 읽어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헷갈리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달된 게 있으면 표시해줘 라는 명령 두 가지만 놓습니다. 근데 왜 두 가지냐? 내가 보낸 거, 브루투스가 보낸 거. 즉 아두이노가 보낸 거, 스마트폰이 보낸 거. 이게 두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말이 헷갈리는데.
네,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예, 앞에서 보여줬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대로 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혹시라도 소프트 시리얼 이렇게 에러 안 납니다. 그냥 바로 돕니다.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업로드죠. 업로드. 요거 눌러서 아두이노에 업로드 한 다음에 물론 이거 지금 실습할 때는 그 브레드보드에서 브루투스 모듈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브루투스 모듈은 브레드보드 쓰지 말고 연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점퍼 핀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예, 이게 이렇게 암수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 순놈 쪽에다 브루투스 모듈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브레드보드를 연결하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쉽게 연결이 되거든요. 브레드보드 가능하면 안 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 통신 모듈이다 보니까 브레드보드 이게 중국산에다가 좀 불량 문제 소지가 좀 있어서 브레드보드를 쓴 경우 통신이 조금 늦어지거나 잘 반응이 안 보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브루투스 모듈은 직접 점퍼선으로 아두이노에 꽂은 다음에 점퍼선 뽑고 직접 브루투스 선을 브루투스 핀 4개 나와 있죠. 이걸 직접 꽂아주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점퍼 핀은 암수로 되어 있는 거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바로 업로드 시키고 여기 시리얼 모니터 딱 열게 되면 이렇게 스타트라가 바로 찍힙니다. 그러면 일단 아두이노 단에서 성공이 된 겁니다. 여기서 신경 써서 봐줘야 될 거는 여기 밑에 통신 조건인데 좀 가려졌네요. 여기 보스 NLCR 이거 뉴 라인 캐리지 리터 이거 둘 다 체크돼 있어야 되고요. 이거 9600인지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 화면에 값이 표시 안 될 수도 있고 전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내용 아주 뭐 개행 문자 처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문자 끝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 어떻게 구분할 거냐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케이? 이렇게만 하면 일단 완성한 겁니다. 아두이노 단에서. 예, 그 다음은 이제 저기 뭐야 스마트폰으로 이 브루투스가 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에서 AT 명령을 지금 AT 명령 솔직히 아닙니다. 스마트폰에서 브루투스를 사용한다고 체크를 해주고요. 저 브루투스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루투스로 연결로 들어가서 브루투스 한번 요거 켜달라는 소리였죠. 그리고 요 찾기 버튼을 눌러주기 바랍니다. 뭐 기존에 등록된 게 있으면 나타날 거고요. 없으면 안 나타나겠죠. 그리고 찾기를 하면 찾기가 길게 한 30초 정도 동작을 합니다. 브루투스 표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찾기 기능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브루투스가 저 무선으로 쭉 주변을 검색을 해서 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다 찾아냅니다. 얘가 신호를 보내면 그쪽 브루투스가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쭉 뒤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브루투스 이름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주변에 똑같은 게 있으면 똑같은 이름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맥 어드레스가 있어서 아주 고유한 번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쓸 때 보면 인터넷 IP 말고 이제 주소 그럼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 그 랜 카드에 있는 고유 번호 맥 어드레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브루투스도 각 브루투스 모듈마다 고유한 번호 주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표시된 건 그건 아니고요. 이름이 표시됩니다. 핸드폰 단말기에 따라서는 처음에 그게 맥 어드레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가 먼저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아두이노 보드에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원만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스마트폰에서는 찾아냅니다. 브루투스를 찾아보고요. 원하는 게 있으면 이걸 딱 클릭해서 등록을 시켜줍니다. 등록시킬 때 이렇게 핀 번호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보통 핀 번호는 공장에서 나올 때 비밀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0 4개나 1, 2, 3, 4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다 1, 2, 3, 4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 확인을 딱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던 얘가 요 위로 해서 등록된 디바이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브루투스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써봐서 알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브루투스를 지금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그 브루투스 모듈을 등록시켜 주기 바랍니다. 보통 새로 나왔을 때 요게 모델명입니다. 뒤에 뭐 시리즈도 나눠지는 것 같은데 BT 지금 내가 보여준 이 영상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듈은 BT04 모듈입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BT04 검색하면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참고해서 봐도 될 겁니다. 별로 재미는 없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현재 연결되어 있는 브루투스 모듈을 확인한 후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내가 만든 앱보다 혹시 브루투스, 아두이노도 내가 설정하고 나도 앱도 내가 만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느 놈이 문제인지 헤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두이노만 구성을 하고 기존에 쓰는 브루투스 앱을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했습니다. 써보니까 이게 그나마 제일 좋아 보였거든요. 다른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용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시한 이 프로그램 내가 지금 테스팅을 다 끝낸 거거든요. 괜찮아요. 최근에 본 것 중에 괜찮은 브루투스 터미널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하면 두 번이나 세 번째쯤 내려가면 시리얼 브루투스 터미널이라고 있고요. 이게 뭐야? 카이 모리치라는 사람이 만든 건가요? 사람인지 회사인지 모르겠네. 예, 요 그림 보고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앱을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네, 설치 딱 하고 실행시키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심플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모든 메뉴는 이걸 눌러서 지정을 하는 거고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메뉴 항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터미널로 사용을 할 거라 이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브루투스 관련된 걸 쓸 때는 먼저 내 스마트폰에다가 브루투스 모두 등록을 시켜 놔야 되고요. 그리고 앱이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죠. 내가 쓰는 브루투스 기능이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또는 다양한 IoT 장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앱이 실행이 되면 어느 거에 연결시킬 거냐, 어느 디바이스, 전자기기에 연결시킬 거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서 나온 메뉴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하면 아까 내 스마트폰에 등록되는 그 목록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럼 나 아까 BT04였죠? 이걸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 화면은 이것도 나오네요. 요 밑에 보면 이렇게 00 콜론 000D 콜론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맥어드레스입니다. 고유한 이름이거든요. 스마트폰에 따라서는 요 BT04 이름이 안 나오고 밑에 이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에서는 좀 틀립니다. 아이폰이 쓰는 브루투스 기준하고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검색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이폰에서는. 아직은 안드로이드 OS, 안드로이드 폰에서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BT04를 딱 선택을 해주면 이 앱은 요 브루투스 모듈과 연결을 시도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 알았죠?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내 브루투스 선택해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시리얼 모니터 있죠? 아까 아두이노 연결되어 있고 내 PC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얘랑 연결됐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거 보려고 창을 분리시켜 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에다가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이 화살표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짜잔 하고 바로 이렇게 날라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집어넣고 오른쪽에 전달 버튼 딱 누르면 거꾸로 또 여기에 값이 또 표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성 브루투스 앱하고 내 아두이노에 있는 브루투스 모듈 통신하는 걸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폰하고 아두이노하고 연결시켜서 그 통신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기존에 쓰고 있던 아무나 범용으로 쓰고 검증을 받은 이런 공용 앱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괜찮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테스팅하는 거는 내가 보내는 건 요 위에다 집어넣고요. 전달받은 건 요 밑에 표시가 됩니다. 요 창에는 모든 내용이 다 표시가 되거든요. 주고받는 메시지 플러스 또는 제어되는 명령어까지 모두 표시가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 밑에 요 설정사항 꼭 확인하라고 했고요. 직접 해보세요. 이거 내가 화면으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잠깐 멈춰놓고 한번 연결시켜 보라는 거죠. 또 연결시켜 보라니까요. 그냥 화면 넘어가는 거 기다리지 말고 배우러 온 겁니다. 직접 해봐야죠.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거꾸로 이제 아두이노에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입력창에 넣으라는 거거든요. 전송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그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요 사항 꼭 신경 쓰라고 그랬죠. 이게 서로 틀리게 설정됐을 경우 통신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 안 했는데 기본값을 보통 9600을 사용을 합니다. 기본값. 그래서 우리 시리얼 모니터에서도 9600으로 나왔죠. 바꾸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저 임의로 바꿨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통신할 수가 없죠. 깨져버리죠. 오케이? 그래서 브루투스, 아두이노에 있는 브루투스에서 메시 전송한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능 특별히 볼 건 없고요. 혹시 또 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세팅 기능 들어가서 지금 이 내용이 한번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나서 이 내용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거 지우는 것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해보니까 여기 메뉴도 금방 찾아낼 수 있던데 메뉴들 한번 좀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이 메뉴 잘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예, 요번에는 이 통신할 때 늘 이제 우리나라가 영어를 쓰지 않게 돼.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꼭 문제가 되는 게 한글 처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한글도 한번 넣어보기 바랍니다. 엄밀하게는 유니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뿅 날라봤더니 물론 이걸 눌러야 날라가겠죠. 한글 잘 나갑니다. 괜찮네. 예, 한글 처리 잘 되고 있습니다. 유니코드 뭐 알고 있으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고요. 한글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좀 100% 완벽한 건 아니고요. 저거는 잘 날아갑니다. 몇 가지 테스팅 해봤더니 영문자 숫자랑 섞인 상태에서 한글에서 좀 깨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사용하면 됩니다. 아주 피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한글도 처리된다는 거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해봐야죠. 꼭. 예, 그 다음에 AT 모드에서 명령을, 이건 이제 블루투스 모듈을 세팅하는 용도로 쓰이는 건데, 한번 괜찮습니다. 해볼만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다가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와서 가는 권하지 않는데, 일단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 시리얼 모니터 창에다가 AT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바로 OK가 뜨면 좋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연습하면 OK 안 뜰 겁니다. 좀 기다려 주어야 되거든요. 잘 동작이 안 되면, 그 아두이노 연결되는 블루투스 USB 케이블 뺐다 꽂은 다음에 그럼 전원이 다 나가버리겠죠. 그럼 외부 장차 연결도 끊어집니다. 예, 스마트폰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스마트폰 앱도 종료시켜도 되고요. 단순히 연결해서 시리얼 모니터만 열려 있는 상태에서 테스팅하는 겁니다. 여기서 AT라고 치게 되면 이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아두이노를 내 PC에 물려서 터미널만 활용을 하죠. 실제 모든 일은 아두이노 보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루투스 모듈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어가 되는데 이때 아두이노가 블루투스를 불러보는 겁니다. PC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애입니다. 이 AT가 불러보는 명령이거든요. AT가 명령 주게 되면 얘가 아두이노 블루투스가 반응을 볼 때 OK라고 메시지가 바로 뜹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AT 더하기 name이라고 딱 치게 되면 일단 OK가 나온 다음에 되는 얘기입니다. 잘 연결 안 됩니다. 몇 번 치고 좀 놔두고 기다리면 있고요. 반응이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연결이 되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전원이 연결되면 바로 탁 치면 탁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한 학생의 반 이상은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감이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으니까 안 되나 그럼 제가 빼보기도 하고 좀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반이 아니라 한 7, 80%가 안 된다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대생이라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AT 치고 기다리고 안 되면 계속 AT 계속 치고 기다리고 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한 5분쯤 3, 4분 정도 기다리면 그 다음에 천천히 OK 한번 딱 뜰 겁니다. 뜨면 그 다음부터는 잘 먹습니다. AT 네임 하면 아까 스마트폰에서 검색한 블루투스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T 더하기 네임 하게 되면 여기 BT04-A라고 딱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AT 더하기 롤 하면 이게 클라이언트로 동작을 하는지 서버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동작하면 이건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서버로 동작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핀, AT 더하기 핀이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핀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핀 번호도 확인할 수 있고요. AT 밴드, 보드라고 치게 되면 통신 속도가 나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잘못 건드리면 초기화시키고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AT 버전이라고 딱 치게 되면 현재 이 블루투스 모듈 속에 들어있는 펌웨어 버전이 나옵니다. 뭐 임의로 이거 업그레이드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를 임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04 모듈에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06 모듈에서는 된다고 하던데 안 해봤습니다. 약간 그렇게 하고요. 뭐 기타 관심 있으면 요 내 블로그인데 여기 들어가면 보다 상세한 자료나 설명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사용하는 AT 명령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AT 더하기 help라고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한 명령들이 다 제시가 됩니다. 가능하면 확인만 하고 확인만 하라는 소리는 AT 플러스 name, AT 플러스 role, AT 플러스 pin 요 정도까지만 타이핑 쳐보고 그 뒤에 이상한 글씨 붙이면 안 됩니다. 요까지만 엔터 바로 치기 바랍니다. 얘는 새로운 값을 설정하는 요령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 내용은 바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앞에서도 엄청 설명을 했는데 브루투스는 브루투스에 대한 겁니다. 브루투스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두 가지로 동작을 합니다. 기존의 제품 BT04 같은 건 나올 때 공장에 나올 때 펌웨어를 설정해서 나옵니다. 사용자 못 바꾸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브루투스 모듈의 경우 마스터 슬랩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스터 슬랩은 어느 쪽이 연결을 주도할 건지를 구분짓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찾죠. 찾는다는 소리는 얘가 서버가 아니고 클라이언트라는 소리죠. 그래서 브루투스가 동작이 돼야지만 모든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브루투스가 서버로 동작을 하고요. 스마트폰이 클라이언트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스마트폰끼리 연결할 때는 그럴 때는 앱을 개발할 때 서버용 기능도 같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브루투스, 그러니까 아두이노는 서버로 쓸 거고요. 스마트폰은 클라이언트로만 쓸 겁니다. 앱 개발할 때도 서버 기능 다 빼고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통신을 주도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클라이언트냐 서버냐라는 거고, 실제로 연결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통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결할 때 누가 먼저 살아 있어야 되느냐, 거기서만 누가 서버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누가 먼저 살아있고 누가 들러붙을 거냐, 이 부분이고요. 한번 연결이 된다면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건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AT 명령어인데 딴 건 쓰지 마. 요거는 한번 시도해 봐도 됩니다. AT 네임이면 브루투스 이름이라고 그랬죠. BT04-A라고 나온 부분인데, 예, 이 명령, AT 명령이 잘 먹는다 그러면 AT 더하기 네임 한다면 자기 이름, 영어가 좋습니다. 한글로도 한번 넣어 보기만 합니다. 이게 딱 치면은 잘 먹으면 이렇게 밑에 출력 창에 메시지가 나오고 OK가 뜹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 아까 BT04로 연결이 되어 있었죠. 이거 등록 해제시켜버리고 다시 찾기 눌러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새로 설정한 한글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렇게 괜찮게 했는데 여기 쓰레기가 붙어 나오죠. 왜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글 처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섞여버린 것 같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브루투스가 이미 연결된 상태에서 등록 해제를 하게 되면 이 터미널 창에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디스커넥트 제대로 됐고 지금 레디 상태다 이렇게 나오고요. 연결되면 커넥트 이렇게 나오죠. 페어할 수 있는 상태다. 요거는 종료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 나오면 지금 연결이 끊긴 게 성공했고 준비 상태야. 즉 아두이노 브루투스 모듈이 그리고 페어링이 가능해. 즉 연결이 가능한 상태다라는 메시지. 저 메시지 판독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어쨌든 내가 여기서 네임에서 한글 이름을 설정해 요건데 이걸 클릭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거 클릭해서 등록하면 감춰졌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실제 제 폰에서 나온 거죠. 해본 거죠. 아니구나. 네, 폰에서 아까 그 받은 앱 실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직접 한 거 맞네. 왜 이렇게 또 헤매지 또? 네,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요. 여기서 AT 네임이 잘 실행이 안 되거나 이름을 안 바꾼 친구는 이 페이지는 스킵해도 됩니다. 다 설명하고 끝에 가서 안 해도 된다네. 오케이. 예, 모듈 네임 설정하는 건데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뒤에 이상한 글씨가 많이 붙어서 뉴 복맨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요것만 대문자로 해갖고 이름을 설정해서 등록을 다시 시켰습니다. 기존 거 제거하고 다시 이렇게 찾아서 등록을 시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설명한 거는 다 요걸 이용할 겁니다. 역시 바꿨더니 잘 올라옵니다. 그냥 선택해줘도 되고요. 누르고 있으면 여기 서브 메뉴 나오는 이거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아두이노 시리얼 터미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브루투스 모듈의 이름 설정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시도해보면 시간 조금 여유 있을 때 해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탁탁탁 넘어가진 않습니다. 브루투스 모듈이 이제 저급하고 단순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외부 이런 모듈들을 명령어로 제어하는 거, 어떤 설정하는 걸 AT 모드라고 하거든요. 이 AT 모드는 브루투스 모듈 말고 이거 말고 뭐 여러 가지 와이파이 모듈이라든지 집에 있는 인터넷 공유기라든지 기타 외부 장치들을 제어할 때 많이 사용되는 명령 방식입니다. 근데 명령어가 버전마다 좀 틀립니다. 그 명령어 종류도 틀립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됩니다. 왜?
이런 장치가 한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목적에 맞게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속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하나 박아 놓고서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설정된 상태로 조종이 된다는 거죠. 가변성,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쓴다. 이런 거죠. 아니, 됐어요. 통과! 예, 개인별로 다 해봤을 거라 믿습니다. 앞에 특별히 설명한 게 없죠.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아두이노에 모니터 열어놓으라고 했고요. 스마트폰에 앱 깔아서 또 동작시켜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앱을 이용해서도 한번 블루투스 통신을 실험해 보기 바랍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통신용 앱들은 이런 정보를 요구하고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또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블루투스 연결을 한번 또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뭐 주의해야 될 건 아두이노 시리얼 터미널에서 AT 명령은 반응이 느리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모델에 따라서 명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리셋 시켜버리면 됩니다. 귀찮아서 그렇지. 그냥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리셋 기능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탕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름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롤 바꾸지 마세요. 보레이트 바꾸지 마세요. 이 둘 바꾸는 거. 그리고 핀 번호도 바꾸지 마세요. 못 찾아요. 나중에 그거 하려면 이렇게 저기 쇼트 내야 되는데 귀찮아요. 하지 마요. 이름만 바꿉시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이야기하면 블루투스 모듈 같은 경우 보면 LED가 깜빡이는 게 나올 겁니다. LED가 대기 상태면 깜빡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면 그냥 계속 켜져 있습니다. 요것만 잘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블루투스 모듈은 극성 거꾸로 연결하면 고장납니다. 그래서 아까 그 VCC, GND, VCC가 5V라는 소리거든요. 이거 잘 신경 써서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간 경우는 새로 사면 됩니다. 고장나는 겁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극성이 있거든요. 거꾸로 굴고 타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만 꽂았을 때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꽂으면 저게 흘러버리기 때문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끊고 확인하는 방법은 없고요. 통신에 RX, TX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이건 거꾸로 꽂아도 통신이 안 될 뿐 기기는 고장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 같은데 통신이 안 된다 그럴 땐 TX와 RX가 잘 꽂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또 블루투스 동작이 좀 이상하면 전원선이나 전원 VCC 그라운드 둘 다 뽑아야 되는데, 보통 이쪽에 데이터선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블루투스 모듈에 전기가 안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USB 연결선을 뺐다가 다시 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성하는 그런 펌웨어거든요. 윈도우랑은 좀 틀리죠. 기본 기능은 동일한데 윈도우는 그 부가 장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끌 때, 컴퓨터를 끌 때도 보면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스템 종료 버튼 누르고 하나씩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하드디스크도 제거된 다음에 전원이 나가는데, 팍 끄면 하드디스크 손상되거나 파일들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몰라도 돼요. 아두이노는 막 뽑아도 되고요. 막 꽂아도 고장 안 납니다. 그런 게 다 고려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루투스는 생각보다 반응도 느리고 조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많거든요. 그거 지금 주의사항들 설명했습니다. AT 명령, 반응 속도 느리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전원 절대 거꾸로 꽂지 말아라. 그리고 LED 보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동작하면 껐다 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USB선 뺐다 꽂아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 주의 깊게 기억하고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블루투스를 이용한 통신 실험 가볍게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두이노에서 블루투스 모듈과 연결시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TX, RX 연결하고 VCC 그라운드 헷갈리지 않고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 AT 명령어까지인데 그건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으면 잘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많이 활용된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블루투스 통신 터미널, 블루투스 터미널이라고 검색해도 되고요. 블루투스라고 그냥 검색하면 나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 이용했죠? 이게 아까 누구였지? 카이 모리츠인가? 뭐 그 사람 거였죠. 그래서 쭉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한글이 깨진다, 이런 경우입니다. 한글만 들어가 있을 경우는 잘 나왔는데 한글과 숫자, 또 영어하고 한글이 섞여 있을 경우 이렇게
깨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특수 문자가 들어갔거나 한글이 섞여서 깨지는 겁니다. 왜 이러냐고요? 시간이 많으면 설명하는데, 브루투스는 기본으로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한글 데이터는 2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앞에 무슨 데이터가 있냐에 따라서 한글을 읽는 게 두 개씩이다 보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거 한글이고 이거 한글이고 이게 숫자일 때 얘가 얘랑 붙느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얘랑 붙느냐 얘랑 붙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붙으면 한글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붙으면 한글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바이트 문제가 걸립니다. 데이터가 연속으로 날아갈 때 홀수계나 짝수계나 이런 문제도 걸리고 이게 어디랑 연결돼서 폰트가 불려지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한글 처리할 땐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데이터 처리의 문제라는 소리죠. 오케이? 예, 꼭 스마트폰에다가 앱 깔아서 실험해 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